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167 조문. 자, 우리가 이제 글을 읽다 보면은, 반가운 조문이 있는 반면에, 머리가 조금, 어수선한 조문을, 또 상한 논에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썼던 자서에 대한 변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고서라고 하는 것이 고서들이 전수되는 과정 중에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공통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 고서라고 하는 거 장준경이 정말로 글을 썼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미스테리예요. 자, 한나라 이전만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글을 쓴 예는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자가 글을 썼느냐? 글을 쓰지 않았죠. 맹자는 기록에 의하면은 말년에 자기 제자 만장과 더불어서 글을 남겼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전국시대에 물론 몇몇 소위 말해서 사상가들은 자기의 사상을 직접 글로 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론이 과연 누구 손에서 이루어졌는가는 미스테리라는 것. 실질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준경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글에 이 상한론에는 분명히 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김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데에는 여러분 거의 준경 사후에서부터 한 1000년 정도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변조가 되고, 자, 그리고 초기의 사람들이 편집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에 어떠한 것들,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모으겠죠. 어떠한 사건, 장준경이 역사적으로 그 명의였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의였다고 하는 소문과 여기에 어떤 그 증상과 어떤 처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방들. 이것들을 일단은 누군가가 수집했죠. 분명히 장준경도 서문에 보면은 그 이전에 고훈들을 증상을 모았다고, 처방을 모았다는 얘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준경 선생도 1차적으로 예전의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불과 30년 뒤에 왕숙하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이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왕숙하가 어떻게 보면 편집을 했죠. 그 뒤로 편집으로 끝나는 게, 자, 편집을 왜 하겠습니까? 편집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왕숙하가 육경변증으로 누가 했던지 간에 육경변증으로 그 병증을 분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장차 후세에 이와 같은 기록물들이 흩어질까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그리고 편집 뒤에도 이것이 전란에 의해서 불살려지고 뭐 많은 평지풍파가 겪게 됩니다. 중국 역사에서 한 10번 이상의 어떠한 그 문헌들이 불타버리는, 전란에 의해서 불타버리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책들을 또 수집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새로운 어떠한 그 왕조가 형성이 되면은 바로 시작하는 게 바로 책을 수집하는 것부터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문헌을 그래도 그것이 가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소중히 여겼다는 것. 자, 제가 왜 잠깐만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 조문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이 글이 중경선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문체라든가 글 쓰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표현이 이 글에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보죠. 병에, 협파에 본래, 요 소자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본래 이 사람이 빚증이 있었다. 빚증이 뭔가 옆구리가 매달려 있는 느낌, 답답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는 거의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수기 변조가 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분명히 태양병, 상한이나 중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래 요 소자도 여러분 이게 일종의 내상이죠. 내상. 내상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배꼽 주위로 연결되어졌다. 옆구리에서 배꼽까지 연결돼. 근데 통증이 소복으로 당겨지면서 음근이라고 하는 건 생식기겠죠. 그러니까 소복이나 음근이나 거의 뭐 동일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복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생식기 쪽으로 그 통증이 뻗쳤다. 이것을 장결이라고 부르니 이런 경우는 위태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그 글 쓰는 방식이 변형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장결이라고 부른다. 그럼 장결은 뭐죠? 병명을 의미하는 거죠. 뒤에 가면은 또 나오고 앞에서 나왔나 모르겠네요. 결흉과 유사한 증상인데 결흉은 위급한 증상에 비해서 장결은 결흉보다 허증이라고 분명히 썼습니다. 다소 완화된 증상이에요. 병명을 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죽는다고 했으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말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장결이라고 하면 어떻고 금계유략에 따르면 현음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연결고리, 자 이와 같은 증상과 이 장명이라고 하는 이 연결은 개인의 의견이에요. 개인의 사견입니다. 개인의 사견. 다시 이와 같은 증상과 이와 같은 연결은 사견입니다. 누군가의 사견이에요. 장결이면 어떻고 현음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다만 이와 같은 증상들을 누군가는 장결이라고 불렀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 장결을 이것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은 원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견은 아무리 뛰어나도 사견일 뿐이에요. 누군가의 견해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상한론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누구죠? 가운백 선생이 병명상에서 강구하지 말고 병근상에서 논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병명이잖아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장결이다, 결흉이다. 병명상에서 강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현상이 중요할 뿐이죠. 이와 같은 현상이 중요하다. 이게 자꾸만 이렇게 안 듣네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와 같은 현상.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현상이다. 병증, 이 현상. 이 병증과 현상을 후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표기를 했느냐, 이거를 병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결흉이다, 장결이다. 자, 상한론의 근본 취지는 뭐죠? 증후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병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병명이 나타나고 있다. 후세 사람들은 이것이 발전시켰죠. 무수한 병명들을 만들어놨죠. 이래서 한의학이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보이는 겁니다. 자, 무수한 병명이 나타나고 그 병명에 따라서 많은 개념, 그리고 병인, 처방이 상한론에서 제시된 처방은 기껏해야 기본방 한 20가지에서 많아봐야 한 200여 가지인데 불현 나중에 100배, 1000배 이렇게 늘어나죠. 지금은 뭐 수만 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 바로 주먹이 들죠. 예. 공자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오도는 이리관지다. 공자는 우리 학문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도라고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연 현상은 예, 몇 가지 원소, 원리에 의해서 변형되는 거예요. 현상이에요. 현상이라고 한 몇 가지 원리가 변화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현상, 변증에 시달리게 되면은 여러분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꼭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현상이 동양 관점, 서양 관점이 있겠습니까? 예, 그건 그냥 만들어 놓은 명분에 불과한 거예요. 예, 불교에서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물론 중국 불교 만법규일이라 모든 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병명이 만들어졌다. 예, 상한론에 이제 서서히 문체가 변형되어지는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솔직히 해서 뒤죽박죽이죠.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다. 예, 변형이 되어진 거다. 자,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저쪽 앞조문에서는 결용상은 음식요구하고 시시, 하리하고 설상의 예, 백태가 예, 화란 경우, 예, 매끈매끈한 경우는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여기에서는 병이, 협파, 소유비, 연재, 제방, 통인, 소복, 인송구장, 사라고 했죠. 예, 이런 거는 우리가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 앞에 조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 여기 조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예. 자, 어떨 때는 복증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죽는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병정을 근거로 해서 치료하기 어렵다 하니 그 증상을 우리가 그 증후라고 해도 됩니다. 그 증상을 만약 우리가 그 징후를 올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병명을 알지 못할지라도 비록 병명을 알지 못할지라도 즉기여 입방야 그 처방의 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제가 항상 이게 바로 병명상에서 구하지 말고 병근상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증후를 통해서 그 증후의 병근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용이 어떻습니까? 장결이면 어떻습니까? 현음이면 어떻습니까? 복음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건 누군가 개인이 붙여놓은 이름일 뿐이라는 것. 개인적으로 이 경우에 한번 십조탕을 쓸 수가 있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웬만한 그 소위 말해서 이수지제 가지고 담음지제나 이수지제 가지고는 안 낫는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자, 168조문 상한 토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치료가 덜 돼서 또 합법을 쓴 뒤에 7, 8일이 경과해서도 병증이 풀리지 않아서 자 여기에는 열이 2위에 이거 글자 바꾸겠습니다. 열이 2위에 뭉쳐 있으므로 표리가 같이 열증이 있다. 표리의 열증이 갖추어졌다. 자, 이런 문제들 열결제리, 표리, 구열은 이건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의 위탁이라고 그랬죠.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아무런 표리에 같이 열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직 없어요. 여기에는. 이 조문만 가지고 이 조문에 대해서 열이 2에 있고 표리가 구열하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에 현혹되면 안 돼요. 반드시 왜 이와 같은 의안이 나왔는가? 이 조문에 있는 게 나와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증거가 없습니다. 표리가 구열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시시오풍하고 요게 묘한 글이에요. 시시오풍하고
매우 갈증이 있다. 그런데 혓바닥을 보니까 건조하면서 번열감이 있다. 흉부에 번열감이 있다. 예. 이건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그리고 음수, 물을 수십 승,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을 그냥 계속해서 마시려고 하려는 경우는 백호가 인삼탕으로 치료한다. 예.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자, 시시오풍이에요. 시시. 요 때때로. 항상 오풍하는 걸 싫어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오풍한다. 그러면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오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다가 표리구열이라고 이렇게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표에 열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표증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호가 인삼탕에는 표증을 푸는 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참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호가 인삼탕의 증거는 대번갈, 번조, 욕, 음수, 수승에 있다. 예. 백호가 인삼탕의 증거는 열결제리라든가 표리구열에 있지 않다. 예. 뭐 제가 자주 쓰는,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예. 이미 열결제리라고 하고 또 표리구열이라니 앞에 조문과 뒤에 해석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심하다. 여기서 열이 2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이와 같이 또 표리구열이라고 또 썼을까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고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결제리가 맞는 건데 열이 이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때에 따라서 그 열이 바깥으로 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 시시오풍이라고 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것은 이 위에 있는 조열이 발작에 따라서 땀을 흘릴 때 오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오풍, 그러니까 오풍에는 이 사람이 간혹 가다가 조열의 발작에 의해서 열이 발작으로 인해서 땀을 흘리게 됩니다. 땀을 흘리면서 오한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풍, 오한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아주 미묘한 글입니다. 그래서 자, 심하다. 그러나 이 열이 원래 지시에 외부로 발월할 때에 혹 땀을 조금 흘립니다. 예. 그래서 시시오풍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오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열이 표위로 발월할 경우에 결국 이 열이 표위로 때에 따라서 발원한다는 것은 조열이 발작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고로 표리구열이라고 하나. 왜냐하면 이 열이 외부로 발달했으니까. 그러나 병세의 대체는 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해석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다만 그 조열이 발작을 하느냐, 발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발작의 여부에 따라서 혹 오풍할 수도 있고 혹 오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혹자를 항상 시자하고 혹자가 있으면은 무언가 수음이 발작하는 거구나, 조열이 발작하는구나, 어열이 발작하는 경우구나. 병독의 발작 여부에 따라서 혹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풍한다는 의미에는 바로 미한출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결제리라고 하는 건 맞고 표리구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때의 표열은 뭐냐면은 이열의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병근은 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조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풍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특히 시시오풍이라고 쓴 것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요 시자가 나오면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가료금수나
수입증, 물을 마시자마자 구토하고 물을 마시자마자 토하고 소변이 불리한 경우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정수증, 정음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룡산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오룡산증도 여러분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이 심하게 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수음의 정수의 예를 들어서 발작 여부에 따라서 열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열은 조혈의 발작보다는 조금 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수증이라서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환자들한테 당신은 소변이 불리합니까? 그럼 저는 소변이 이상이 없는데 대부분 90%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오령산증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증상 가지고 심계항진증이라든가 두훈증이라든가 모훈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해야겠죠. 네. 근데 백호가 인삼탕과 오령산증의 갈증은 비록 비슷하나 병정은 크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병정을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비록 가력 음수를 근거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물을 마신다. 예. 물을 잘 마시면 이거는 진액이 조혈에 의해서 진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호가 인삼탕을 쓰고 수역 물을 마시지 잘 못하는 거 생각보다 물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 꼭 구토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물을 생각보다 못 마실 때는 못 마신 것은 이와 같은 때문이다. 병성이 병독이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168조문 앞에서 계속 했던 겁니다. 상안의 무대열호대. 자, 무대열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열이 있다는 얘기라 그러죠. 잠복해 있다. 열이 체표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열이 그 뿌리는 2위로 잠복해졌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입이 건조하고 마르고 흉번 가슴 부위가 번열증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등 부위가 찬 경우가 있는 사람은 백호가 인삼탕으로 치료한다. 여러분 등 부위가 등 부위가 이렇게 오한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이런 환자 몇 번 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등 부위가 오실오실 추운데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부자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무대열이라 그랬잖아요. 수족이 고라고면서 등 부위가 추면은 당연히 부자재를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구중무미, 입맛, 혓바닥을 보고 입맛이 없는 사람들은 백호가 인삼탕을 쓰고 구중아, 입맛이 그대로인 사람은 이것은 골증이기 때문에 부자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등 부위가 추울까? 이거에 이제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겠죠. 자, 조문의 이른바 무대열은 그것이 잠복했기 때문이니 어떻게 아는가 하면 조갈 신번자의 그것이 열이 2위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이 2위에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그러나 등 부위가 다소 조금 추위를 타는 사람들은 이 흉중의 열이 울체돼 가지고 꽉 눌러져 있다. 울체 억세게 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사지까지 골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이른바 열골이라는 거다. 열골. 우리가 한 골만 있는 게 아니라 열골도 있습니다. 만약에 등 부위가 춥대 입맛이 여전한 것, 입맛은 좋은 경우는 부자재로 치료하니 이것은 깊이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환자가 심지어는 여러분 수족 골랭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백호가 인삼탕이나 부자탕 죄송합니다. 승기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 종종 발생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족이 골랭한 것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사역탕류로 쓴다.
그것은 확률적으로 70%는 맞아요. 예. 그러나 30%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 열일골로 인해서 승기탕이나 백호가 인삼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확률을 높일 수 있는가를 규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양한 케이스를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알게 되면 위험성이 됩니다. 여러분 맥이 침미한 경우에 승기탕 못 쓰죠. 거의. 그러나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이제 소위 말해서 눈이 그만큼 띄어졌느냐, 띄지 못했느냐 그 차이가 결국은 처방을 구사하는데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른바 거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몇 가지 안 돼요. 조문에 나타나는 것은 뭐 한골, 대표적으로 한골, 추위가 냉기가 있게 되면은 골증이 수족골령이 생기고 반대로 열이 뭉쳐 있을 때도 사지로 열이 발출하지 못함으로써 골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일시적으로 식골, 이것도 많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거의 잘 아는 토법을 써가지고 과채산을 쓴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그 후세방으로 예를 들어서 그 흉중에 뭔가 뭉쳐 있을 때는 무슨 과채산을 쓰지만 소위 말해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꽉 뭉쳤을 때는 후세방에 뭐 평이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의존근감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나열하면은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상안의 맥 미세하고 몸에 열이 없고 소변은 아주 맑다. 그러면서 골증이 있을 때는 이것은 한골이기 때문에 마땅히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사역탕이나 통맥 사역탕 같은 류를 쓰면 되겠죠. 자, 맥이 잠깐 긴장감이 돈다. 어떤 데 맥이 잠깐 긴장감이 되고 자, 몸에 열은 없는데 흉만 번하면서 걸한 경우 이것은 소위 말해서 그 한실골이기 때문에 마땅히 토법을 써야 된다. 또 맥이 실하면서 대소변이 막혀 있고 복만 경통하면서 괄한 경우는 이것은 열실골이니 마땅히 하법을 써야 된다. 자, 이것도 보면은 그 토법을 쓸 것이냐 하법을 쓸 것이냐 하는 것도 병위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병위에 따라서 토법을 쓰는 것인지 하법을 쓰는 것인지 또는 온법을 쓰는 것인지 이런 차이점이 의존건감에 이렇게 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건 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맥이 활맥이 있으면서 골하고 안에 복만감이 없는데 그 부대변증 대변을 잘못하는 증상이 있다. 이것은 비록 열은 있으나 이위가 아직 실한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합법을 써서 쓰지 말고 마땅히 청화제를 써야 된다. 이 청화제가 바로 백호탕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비가 아직 완전히 그 굳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 살펴본다. 우리가 대변이 다소 못 본다 하더라도 무조건 무슨 그 승기탕을 쓰는 건 아니죠. 뭐 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런 게 대시효탕을 쓸 수도 있죠. 그거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흉욕고만이라든가 심화 비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대시효탕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뭐 강의 내용도 저도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뭐 알지는 솔직히 해서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그 추리를 해서 해석을 했을 뿐이고 실제 임상에 있어서는 저나 여러분 똑같이 갈등을 엄청 느낍니다. 근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등 부위가 추운 경우에 백호 인삼탕을 쓰는 경우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 제가 몇 차례 경험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것만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